참 2019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자동차 회사들은 경기 부진 속에서도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신차를 앞세운 현대기아차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3사들은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노사 갈등은 또 이어지고 있는데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자동차 산업계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판매량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경기 둔화에 따른 판매 하락을 방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매는 13만 6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각각 1.5%, 0.2%가 줄었고 나머지 쌍용차와 한국GM은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판매는 70만 7천 대로 3%가 줄었습니다. 지난달 판매했던 것 중에서 그러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좀 기억에 남는 자동차가 있으신가요? 신차 중에서는 그랜저 나온 거 정도. 그러니까 그랜저가 이제 사전 계약에만 한 3만 2천 대 정도 몰리면서 뭔가 이제 이번 달 판매량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해서 좀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요. 예. 출시하자마자 10,000대 넘게 팔리면서 그 소나타한테 잠시 빼앗겼던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타도 8,800대가 팔리면서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셀토스가 오히려 6,100대가 판매되면서 브랜드 최다 판매를 기록했고요. 부분 변경을 했던 K7 같은 경우에도 6,000대 넘게 판매가 되면서 셀토스 뒤를 바짝 이었습니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 기아차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신차들을 쏟아내면서 시장 점유율이 무려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동안에 다른 3사의 지금 판매 실적이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3사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공세에 약간 좀 움츠러져 있는 모양새긴 한데 네. 오히려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좀 그런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QM6가 5,600대가 팔렸는데 QM6가 2016년에 출시된 이후에 가장 많은 판매량입니다. 보통 신차 출시 때가 가장 차량 판매가 많은데 오히려 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주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올해부터 허용된 정부의 LPG 일반 차량 허용 때문입니다. QM6는 우리 국내 SUV 중에는 유일하게 SUV 모델을 내놨는데 여기서 한 3,600대 정도가 판매가 되면서 전체적인 판매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는 코란도가 올해 신형으로 출시됐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가솔린 모델이 이제 3개월 출시된 이후에 3개월 연속으로 판매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판매량들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GM 같은 경우도 최근 신차가 없어서 이렇게 사야 될 차가 마땅치 않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미국에서 검증된 차량, 아메리칸 SUV인 트래버스와 픽업 트럭 콜로라도가 이번 달부터 판매 직계에 잡히기 시작하면서 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박차를 가야 될 텐데 내부 사정도 지금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임금 협상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네.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다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간 300시간이 넘는 파업을 하면서 정말 치열한 노사 갈등을 좀 빚어왔었는데요. 올해 5월에 노사 상생 협약을 맺고 선언을 했었는데 5개월 만에 다시 분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노조는 지난달 29일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쟁의조정 신청을 했는데 10일 동안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중지가 선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 파업 한 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정이 르노 삼성에는 있는데요. 르노 삼성 공장에서는 앞으로 유럽에 수출된 신형 SM3 물량을 좀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르노 본사에서는 이게 지금 노사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은 생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좀 수출 물량 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노조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급 12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르노 삼성의 어떤 경영진은 현재도 르노그룹 본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공장 중에 부산 공장 인건비가 제일 비싸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르노 삼성의 노사 갈등 때문에 유럽 수출 물량이 스페인 공장 등으로 뺏기게 된다면은 르노 삼성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르노 삼성 살펴봤는데 한국GM도 올해 임단협 아직 타결이 안 된 상태죠? 예, 한국GM은 현재 노조 지부장 선거가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 결론이 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단협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임단협을 이제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와중에 창원 공장에서 비정규직 한 560명 정도를 12월 31일부로 해고한다는 방침을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GM은 좀 안타깝게도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이런 일감 부족
보릿고개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산업은행과 GM에서 그 협약을 맺었던 내용을 보면은 부평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출시될 트레일블레이저를 한 25만 대 정도 생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창원공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CUV가 2022년부터 좀 그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신차가 투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생산 차종의 어떤 판매가 둔화되면서 좀 일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감이 없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하던 일을 정규직이 하고 그러면서 정규직이 이제 해고를 통보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2년여간의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는데 원래 좀 그 살림이 부족하다 보면은 갈등이 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한국 GM 앞에 놓여 있는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안팎으로 시달림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면 좀 이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프로모션 많이 하잖아요. 예. 지금 어떤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내년이 되면 연식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연말 프로모션을 통해서 나중에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GM 같은 경우는 그 말리부 디젤 모델 같은 경우가 무려 최대 460만 원에 달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주력 모델인 트랙스 같은 경우도 280만 원, 굉장히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링 모델인 스파크가 174만 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PG 모델의 어떤 강점이 있는데 SM6의 LPG 모델을 장애인용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요. QM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원 정도 구입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쌍용차는 그 개별 소비세 인하가 12월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 주는 거 말고 세금으로 내야 되는 한 3.5%의 그 개별 소비세를 쌍용차가 직접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한 10% 정도 할인폭이 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나머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다양한 전략으로 12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